껌인데? 거짓말!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어떤 영상 하나가 뜬 거예요. 우리 아시아의 별 보아 언니가 일본에 진출을 했을 때 연습을 받는 모습이라던가 일본에서 첫 공연을 했던 모습이라던가 막 그런 거를 한국 방송국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약간 다큐 같은 거? 보아 언니가 게스트로 나와서 성시경 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방송이었었어요. 돈반신기보다 더 일찍부터 일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활약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아마 윤사마도 아닌 돈반신기도 아닌 BTS도 아닌 우리 보아 언니가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도 제일 일본 사람들에게 가까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보아 언니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는 진짜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신 분이신데, 보아 언니의 그런 시절의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애기 같고 막 그런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가셨겠어요. 그거 보면서 막 나도 울컥하고 문득 막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대학을 붙은 이유가 보아 언니인 거예요. 감사 말씀과 같이 이 얘기를 썰을 풀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은 2NE1 키티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키티처럼 머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제 고등학교 시절 때 얘기부터 들으시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영어 교육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물론 제가 선택을 해서 거기를 간 거고 3년 동안 수업을 거의 반 정도는 영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듣기, 뭐 읽기, 말하기, 또 뭐가 있지? 쓰기,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듣고,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화 아니면 뭐 디스커션, 디베이트, 뭐 토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약간 좀 액티브 러닝, 능동적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발표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막 이런 것도 하고 자기 의견을 이제 전달을 하는 이제 연습을 시키는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하고는 조금 약간 문화가 달랐었고, 워낙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으니까 되게 국제적이고 약간 글로벌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다른 과목들은 뭐 수학, 뭐 과학, 국어 막 이런 것들은 진짜 최소한의 수간만 이렇게 시키고, 저는 물론 영어를 하고 싶어서 거기를 간 건데, 여기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갈림길에 섰을 때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 못했거나 영어가 싫어지거나 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여기서 끝장이 나겠구나. 다른 과목들을 하도 못하다 보니까 영어와 다른 과목의 이제 학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었어요, 진짜. 이제 3학년 때 진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한국의 이제 수능처럼 막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센터 시험이란 게 있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이제 써주셔가지고 투표랑 경로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일반 시험, 그 센터 시험, 수능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붙는 확률이 확 이렇게 오르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얘를 밀어주겠다 나 이런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난 진짜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데 일반 시험으로 어디 대학을 들어가려면 지금 공부를 시작해도 너무 늦었고, 어쨌든 대학을 가고 싶으면은 그 일반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학교가 있을까?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과, 연문학과, 뭐 외국어학과 이런 쪽에 내가 그 학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3자 대면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앉아서 뭐 진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막 약간 얘는 영어는 괜찮고 잘하는데 다른 과목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같고 막 되게 안쓰럽다 막 그런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삼자대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시겠죠. 이 학생은 어떻고 이 학생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랑 내가 갔던 대학이랑 1년에 한 3, 4명씩 특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얘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얘가 추천을 받지? 그래도 영어 수업 때는 우리가 A, B 급으로 나눴었어요. 나는 항상 A에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얘는 진짜 그 일반 시험을 갖고는 어디도 못 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영어 하나는 약간 특출나게 잘하니까 그거를 이제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날 우리 집으로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걸 엄마가 받으셨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봤을 때 너한테 이제 추천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은 있네요 나한테? 그게 질문이야 뭐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을 지경인데 거기 학교를 이제 추천을 해준다니까 내가 지금 거절할 처지가 안 됐잖아요. 네 물론이요 선생님 막 이러고 추천이라고 해도 꼭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자. 그날부터 막 모든 게 바뀌었지. 나 이제 영어만 잘하면 된다. 다른 과목으로 아예 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냐면 그 영어의 단문을 읽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있었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이제 A4 용지 한 장, 2장 정도의 이 에세이를 쓰는 그런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영어로 면접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영어로 면접을 보는 거죠. 선배님들도 추천으로 이제 먼저 입학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하는 말로는 교수님들이 되게 특이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면접도 이 친구는 되게 평범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 친구는 되게 압박 면접같이 공격적인 약간 그런 질문도 받았고 되게 부풀벅인 거예요. 여기 면접은 되게 특이하니까 너네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어떤 질문이 와도 본인의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객관식 질문은 어쨌든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우고 막 문법도 익히고 막 그거는 지금까지 뭐 해왔던 영어 공부에 비슷하고 에세이를 막 짧게 내 의견을 이제 쓰는 그런 것까지는 해봤지만 에세이란 게 이제 기승전결 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로 이제 에세이 뭐 그런 걸 쓸 때는 약간 좀 처음에는 이제 thesis statement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aragraph 1, 2, 뭐 3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conclusion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이제 딱딱 이렇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제시어나 주제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을 이제 쓰는 그런 숙제도 받았었고 시험 당일날이 왔어요. 막 떨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4명이 받았었나? 그 중에 2명은 영어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애들이라서 어떤 학생들인지는 알았었고 그 2명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나는 꼴찌야 거기서. 그래서 그 나머지 1명은 같이 수업을 안 들었어서 어떤 친구인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영어 집중으로 하는 이제 반이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 1등인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봤을 때도 약간 이 친구들은 뭐 그냥 1등이고 얘는 약간 전교 1등 막 이런 느낌인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객관식 시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주제가 GMO,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콩의 유전자 변형에 대한 막 그런 얘기였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고등학생 애들이 과학적인 얘기를 이제 영어로 읽어가지고 객관식으로 이렇게 풀으니까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대충 내가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푸는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그 시험이 끝나고 이제 에세이가 시작이 됩니다. 시험지를 이렇게 넘길 때까지 어떤 주제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당신이 이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누구 쓸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시아의 별, 보아 언니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이제 타국으로 오면서 일본말도 배우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보아 언니가 한국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뭐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그때는 한류, 뭐 케이팝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한국에서 이제 가수, 아이돌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체를 이제 인지를 아직까지 못했었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보아 언니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프로답게 잘하는 모습들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춤, 노래, 뭐 넘사지 게다가 이제 그때 영어랑 불어까지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어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충격을 먹었던 거죠 내가. 그래서 막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보아 언니를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에세이를 썼어요. 잘 쓴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뭐 이유가 확실하니까. 시험이 끝났어요. 제출을 하고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난 거죠. 이제 면접만 남은 거예요. 바로 뒤에 우리 학교에서 같이 왔던 애가 앉아 있었어가지고 내가 야 어땠어? 막 이러면서 너 에세이 누구 썼어? 이러고 내가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누구 썼다고 말한 줄 알아요? 나 피아노 선생님. 오. 그리고 막 주변에 다른 학교에서 우리랑 똑같이 이제 추천을 받고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도 막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썼어? 누구 썼니?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나 우리 엄마 썼어. 나 서예 선생님 썼어. 나 무라사키 시키부. 무라사키 시키부가 이제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인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다른 과목을 내가 잘 못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하네. 진짜 좋은 시대다 진짜. 무라사키 시키부는 해안시대의 일본의 이제 여성 작가님이시랍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때 됐다. 아니 이게 뭐 보아 언니가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이 나중에 그 에세이를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딱 그렇게 봤을 때 나름 우리 주변에 있거나 약간 상상하기 쉬운 그런 사람을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에 있는 친구한테도. 그래서 넌 누구 쓴 거야? 그러니까 나 보아 언니. 그랬더니 친구도 갸우뚱하면서 보아 언니? 그러니까 아니 이유는 확실하고 나 정말로 존경하고 그랬더니 막 그 친구도 막 약간 얘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이제 대학 갈 수가 없겠구나. 나 이제 대학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어디도 못 가겠구나. 마지막 면접이 남았어요. 근데 나는 이미 약간 이제 끝났다. 약간 뭐 마음 가볍다. 뭐 됐다 뭐 좀 속 시원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뭐 면접 그냥 뭐 떨리지도 않아. 나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뭐 그냥 마음도 가볍고 면접 그냥 보고 가자 집에 가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하이 해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딱 거기에 이제 일본인 교수님들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막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Hi, my name is 누구누구 thank you for your time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말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때 이미 한국어 능력시험 땄었지 않았었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이제 썼나 봐요. 그거를 보시고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말? 지금이었다면 젊은 층의 애들이 한국에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한국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도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말았겠죠. 근데 그때는 영어 그 다음에는 뭐 스페니쉬, 프렌치, 중국어 그랬었으면 그래 뭐 언어에 관심 있는 친구겠구나 그랬을 텐데 웬 한국어? 거기 대학교에는 이제 아시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고 싶으면은 뭐 아시아과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게 약간 일종의
압박 면접인가? 오디션이랑 비슷해요. 본인 어필하세요. 본인 이미지로 봤을 때 약간 우리 회사보다는 저쪽 소속사가 더 본인 이미지에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왜 저희 쪽으로 오셨죠?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때는 이미 마음이 편하니까, 이미 망한 것 같으니까 그러게요? 막 이러면서 나 너무 솔직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어 말고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너무 재밌고요. 한국어를 시작한 계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시아과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국말은 혼자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영어는 앞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로 인터내셔널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막 약간 모범적인 그런 대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자기소개? 껌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통문학과입니다. 어디 학교에서 왔고요. 저 여기 뭐 대학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치만 그 교수님들은 한국말을 모르시고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까지는 아마 모르실 것 같고 너 해봐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막 이러고 하니까 막 떨지도 않고 그때도 교수님들 표정도 약간 뭐 얘는 뭐지? 새로운 생명체를 약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을 봤을 때 또 망했다. 안 되겠다. 연문학과를 들어가려는 면접이었었는데 대부분 한국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같은 학교에서 왔던 친구랑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너 어떤 질문 받았어? 나 한국말 얘기하고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너가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활동적인 것을 했으며 막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지 아닌지. 근데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학교 추천으로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학교에 통보가 돼요. 어느 날 교무실로 오라고 날 부르는 거예요. 옳게 봤구나. 오늘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좋든 안 좋든 달라지겠다. 마음 먹어야 되겠다. 안 좋은 쪽으로 물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미 결과를 이제 아시잖아요. 표정을 이렇게 봐. 모르겠는 거야. 붙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우리 시험 끝나고 바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 이렇게 썼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안 된 것 같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막 모르겠다고 막 운에 맡겨야 된다고 막. 선생님이랑 나랑 내가? 왜?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 추천 시험을 받았던 애들 중에 한 1년에 한 명씩 꼭 거기서 이제 떨어뜨린다고 일부러. 다는 안 받아준대요. 실제로 우리 4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를 떨어뜨리냐 그게 문제인데 얘는 이번에 떨어져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일반 시험 센터 시견으로 무조건 우리 학교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애다 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를 떨어뜨린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친구 나중에 일반 시험으로 들어왔어요. 되게 대단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보면 나는 나중에 내 실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붙은 거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다음 생각은 물론 엄마랑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지만 여기서 나는 고등학교 생활 오늘이 끝이다. 나 이제 놀면 되겠다. 왜냐면은 그 추천 시험이 어떤 시험보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의 다른 학생들보다 뭐 한 달, 2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엄마랑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요 이러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 대학도 못 가게 생겨먹었는데 이제 등록금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막 등록금 집에 가서 이제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 할머니가 막 이러고 잔치야 막 잔치. 너무 좋아해.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어떤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내가 면접을 봤던 교수님이네?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내가 붙었는지가.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영어를 하고 싶어서 우리 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제2 외국어? 게다가 이제 혼자서 한다고 하니 이 친구가 언어 공부에 있어서는 진심이고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교수님 에세이 있잖아요. 그 한국 가수 보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썼거든요. 뭐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이 BOA라는 사람은 누구야? 이러고 나한테 BOA요? 교수님들한테는 보아 언니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차 싶었던 게 교수님들이 딱 이렇게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잘 가야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보아 언니 덕분에 이렇게 대학도 붙고 연세대로 유학을 가는 기회도 얻었고 연세대라는 학교가 내 실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너무너무 대단한 학교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급에 나는 절대로 없을 거고 그리고 뭐 물론 영어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육 시스템이 이미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는 일상이었고 외국 사람들이랑 외국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1도 없었고 그런 외국어의 벽을 깨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외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나 어려움도 그렇게 없었고 막 그냥 도전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짜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오직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야가 아니고서야 눈길조차 안 주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영어를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었으면은 지금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혼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한국어였었는데 그게 헛된 짓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이제 내 진로에 갈림길에 섰을 때 그 한국어라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닌 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요소가 됐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학교에서 뭐 다른 과목들도 잘했었으면 더 좋았었겠죠? 내가 더 좋은 대학을 이제 도전을 해볼 만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나한테는 너무 분에 넘치는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그거를 추구를 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보아 언니의 그 다큐를 보니까 막 옛날 생각도 나면서 뭐 물론 돈반신기 오빠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보아 언니한테도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도 눌러줬으면 좋겠고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본 땅에서 이런 여자 숨쉰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